다시 원래 저희가 준비한 본론으로 돌아갈까요? 일단 김진표 의장도 뭐 누구 말 맞다라는 민주당의 전방위 압박에 백기투항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욕설을 했던 박지원 당선인이 오늘 공식적으로 다시 방송에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정작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박지원 당선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나를 했어야지. 김진표의 오늘 있기까지는 내가 차관, 수석, 장관 다 시켰는데 똑같은 놈들이지. 놈들이라뇨. 놈이지 뭐.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지.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세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못합니다. 지금 방송 시작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저기 빨간불 마이크 온이라고 돼 있으면 잘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무조건 예. 제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제발 그 질문 하지 마세요. 그래도 워낙 뜨거운 이슈여서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근데 사실은 오늘 좀 취소를 할까라고 했지만은 또 그 취소하면은 취소하는 대로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가서 제가 잘못한 것은 사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박지원 정치 인생에 처음 큰 설화를 남겼다. 10수년 전에 술 먹고 잘못 올려가지고 트화는 있었습니다. 뭐 분위기는 라디오 방송 출연해서 화기애애하긴 했는데 다만 사과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럼에도 일부 지지자들이 가장 속 시원한 발언이었다. 박지원 말이 맞다. 정치 구단 시원하다. 이런 반응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참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정말 방송에서 박지원 당선인은 방송을 하루 이틀 하신 분이 아닙니다. 저 방송에 한두 번 나가신 분이 아니에요. 자, 저 방송이 시작된지 안 되는지 몰랐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치고 빠진 거죠. 왜 저렇게 치고 빠졌냐? 지금 지지층들이 저 욕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지금 김진표 의장을 좀 때려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김진표 의장은 정말 국회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대화 타협을 하는 곳입니다. 예. 자, 그런 것들 지금 이태원 지금 참사 특별법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런 게 모범적인 것이죠. 국회라는 게 속도가 아니라요. 정말 여야가 이 합의해서 하는 것들 그게 오히려 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회의장 이 후보로서 지금 경선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지지층들의 어떤 뜨거운 지지를 받기 위해서 욕설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앞으로 우리 국회가 어떻게 될지 정말 저는 너무나 걱정스럽고 국회 수준이 예. 이 국민 일반 수준조차도 못 따라가는 상황이 아닌가. 더군다나 박지원 당선인은 국회 최고령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치 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저런 분이 공개적으로 저렇게 국회의장을 저렇게 욕설로 비난하면 만약 나중에 누군가가 만약에 박지원 당선이 국회의장 됐을 때 저런 비난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그냥 국회에서 저런 이야기는 그냥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정말 국회의 질적 저하가 너무나 우려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수처, 공수처 수사를 못한다는 건 공수처 왜 만들었습니까? 다 이런 거 하려고 공수처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없애세요, 공수처를. 그럼 경찰도 없애고 그냥 검찰도 없애고 다 특검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무슨 만능주의도 아니고 만약에 특검에서 또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 안 나오면 그다음에 또 특특검을 하려고 그럴 겁니다. 저는 그게 바로 우려되는 것이죠. 왜냐, 이 사건은요 수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공수처가 수사 결론을 내려서 만약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이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더 수사해봐라 라고 요구할 겁니다. 자, 공수처가 어떤 기관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기관입니다. 예. 본인들이 필요해서 만든 기관이에요. 그때 정말 많은 반대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도 이 통과시켜서 만든 기관이 수사를 늦게 하고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또 특검을 하고 그럼 다른 거 있으면 특검을 하고 그럼 공수처 있을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냥 당장 없애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공수처 무용론 없애버리면 될 것 같다는 거는 잠시 뒤에 일단 이 얘기 마저 하고 장유미 변호사에게 이제 반론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물론 오늘 그 민주당 손을 들어주긴 했어요. 결과적으로 김진표 의장이. 다만 여야 합의 원칙을 언급한 국회의장을 향해서 이렇게 박지원 당선이든 국회의장 출사표 던진 사람들이든 무차별 폭언을 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박지원 당선이 사과를 했는데 속 시원하다 이런 잘했다는 반응과 사실 말만 따지면 김진표 국회의장 얘기가 원론적인 건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국회의장실 관계자가 얘기했으니까 이게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의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의장실 관계자 말로는 원론적으로 맞죠. 이렇게 이 합의 원칙을 언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이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이나 의장실도 생각해야 될 거는 입법부의 수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되죠. 이 입법부가 행정부의 밑에 있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법부는 입법부로서의 어떤 기능이 있고 입법부의 상징은 민의를 전달하는 가장 최상의 기관입니다. 그러면은 민의라는 건 뭡니까? 민심이고요. 예. 그 민심이라는 것은 불과 4월 10일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김진표 국회의장만 그걸 못 듣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출직 공직자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먼저 듣고 그 협의와 합의 원칙보다는 민심이 우선돼야 되는 것들이 입법부의 수장할 일이다라는 측면에서는 그거를 해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말하자면 친정집인 어떤 후배 의원들이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냐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예. 박지원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말이 좀 심하셨죠. 많이 심했죠. 많이 심했죠. 적절하지 않은 단어들이고 본인도 스스로 설화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역대 최고의 실수이자 설화이다 얘기할 정도로 부적절한 단어였으나 일단 박지원 전 장관의 그 소원은 알겠어요. 이제 정치 구단에서 정치 10단이 되고 싶은 그런 좀 어떤 좀 전략적인 예. 국회의장에 대한 어떤 포석. 왜 4명만 거론이 되고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나를 안 끼워주지? 그러니까 이제 서영주 대변인 말씀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다 생각이 있어서 알고 저렇게 한번 저렇게 심한 욕설을 했다고 보시는 거죠? 솔직히 뭐 그런 부분이 더 크다고 보고요. 예. 일단은 뭐 좋은 정치적 전략은 아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자꾸 이제 미니 이야기 하시는데. 국민의 뜻이요. 예. 근데 지금 그러면 국민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많은 의석을 줬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찬성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나요? 그럼 국회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럼 여당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민의라는 걸 앞세워서 민주당이라는 것은 다 좋다. 그냥 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국회라는 공간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지금 국회의장이 그거 아닙니까? 결국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타협을 해서 하는 것이 국회입니다. 국회를 왜 만들었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하는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욕설을 하는 걸 가지고 잘했다 박수 치는 게 정상적이다. 그리고 김진표 의장이 뭘 잘못했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예. 근데 민의라는 거는 뭐 이제 보는 차인데 예. 만약에 그 국민의힘이 민의를 그런 식으로 뭐 해석을 한다면 그건 대단히 민심과 동떨어지는 것이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선거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중간 평가를 받는 것이고요. 21대 때 민주당이 많은 의석 때문에 힘자랑한다, 입법 독재다라고 예. 주장했잖아요. 그럼 21대에서 22대로 넘어가는 총선에서 그거는 국민들의 시각이었다. 그게 민의였다면 알겠습니다. 절대 22대의 야당 민주당에 이런 압도적인 의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뜻에서 민주당도 이거는 국민의 뜻을 받들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는 네.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분 말씀은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근데 이런 부분이잖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저하고 네네.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21대 국회 뭐 일단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22대 국회가 여러 가지 의미로 더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국회의장에 출사표를 던졌던 인물, 뭐 박지원 의장도 박지원 의원도 생각이 있는 모양인데 욕설을 했고요. 뭐 우원식, 조정식 다 김진표 의장 강력 비판했는데 아예 정성호 의원도 국회의장 되면 김진표 의장 외유 보내드리게 됐다. 약간의 조롱 섞인 SNS 글을 썼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제가 김진표 의장이라면 야, 내가 이러려고 70대 후반에 국회의장 하고 있나? 그런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김진표 의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재부에서 시작해가지고 재무부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최정상인 부총리까지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5번 한 다음에 예. 정치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우리나라 국가의전 서열 넘버2인 국회의장하고 이제 본인의 공직 생활을 정리하기 일보 직전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직 생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김진표 의장한테 김진표 의장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욕설을 갖다가 하고 조롱을 하고 그냥 외유나 갔다 와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동료 선배 의원들에 대한 선배 의원에 대한 그 원로에 대한 그러한 그 대접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참 민주당이 해도 너무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 추미애 당선인도 빠지긴 했지만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이 김진표 거의 의장 성토 대회를 열듯이 비판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이런
친정의 전방위 압박에 뭐 국민의힘 퇴장한 채 김진표 의장이 일단 민주당 손을 들어서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